안녕하세요.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 과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하는 건데요. 솔직히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때 돈 다 넣었으면 대박인데. 아니면 분할해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몰빵했나? 하면서 말이죠. 맞아요. 이런 고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투자 좀 했다는 고수들도 늘상 하는 고민이 바로 이 타이밍과 투자 방식에 대한 것이죠. 요즘 시장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죠? 특히 2026년 3월 현재 주식 시장 상황을 보면 변동성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중동 리스크까지 고도되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방준비제도 비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심지어 지난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둔화보다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에 더 크게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지거나 심지어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술주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강한데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가 할인되어 평가받기 때문이죠. 결국 장기채 금리가 안정되어야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상황도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습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고 갑작스럽게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기업들의 저력과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발표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발표되고 3월 13일에는 1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은 이 지표들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CPI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플레이션의 핵심 척도입니다. PCE는 가게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데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려져 있죠. 이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하다나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 중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더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적립식 투자는 말 그대로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매달 은행에 적금을 묻듯이 혹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주식이나 펀드에 돈을 넣는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 모으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것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부르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단가를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소액으로도 장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목돈이 없어도 매달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고 언제 정점을 찍을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이런 타이밍 예측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꾸준히 사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평균적인 흐름에 편승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치식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한 번에 목돈을 넣은 거치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거치식 투자는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한 방에 모든 투자금을 넣는 거죠. 이 방식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시장 상승 초기에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목돈을 투입한다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때 특히 유리하죠. 초기 자산 투입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만큼 투자자의 결단력과 시장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매우 크고요. 특히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목돈을 넣었다면 상당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투자금을 한 번에 넣어야 하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시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장 분석과 매수 타이밍에 대한 높은 안목과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하락장에는 속수무책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경우 한 번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사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시기에 따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투자가 더 나은지 정답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거치식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넣었다면 적립식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최대한 많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시장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장이 급락할 때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 3월 현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적립식과 거치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넘어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조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비단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투자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첫째,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보는 안목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시장은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절대무리한 투자는 금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쓰거나 심지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스스로를 엄청난 불안감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패닉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투자의 격언 중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는 한 업종이나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업종과 다양한 종목에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위험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이자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산군을 분산하거나 지역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분할 매수 역시 좋은 전략입니다. 이는 적립식 투자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넣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제로나 훨씬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위험 관리 및 리밸런싱이 아주 중요해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위험 수준을 미리 정하고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즉 리밸런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실현할 때와 손실을 줄일 때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팔아 다른 자산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비중이 너무 줄었다면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배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투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들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유가와 인플레이션 추이,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그 시기, 중동 정세의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업황의 회복 또는 둔화, 그리고 각국의 정부, 정책 변화 등은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2026년 3월 8일부터 미국은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시장 개장 시간이 1시간 당겨진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동성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고요. 심지어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투자할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적립식 투자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덜고 분산 효과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목표, 투자 성향, 그리고 현재 자금 상황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는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요. 시장이 요동칠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심장, 즉 갑바를 키워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는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만들고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었고 테슬라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지금의 투자 성공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시 가졌던 큰 자산도 결국은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주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릇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잠이 안 왔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근육이 단단해진 것이죠. 이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혹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더 나아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는 식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심지어 세상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묵묵히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신뢰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포함한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루틴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공부, 운동, 독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 솔직히 다 지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낸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오르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투자와 재테크도 이와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진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때로는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시장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인 환상에 쫓기기보다는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록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언젠가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하여 수백 배, 수천 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투자와 정말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좋은 씨앗 기업, 자산을 심는다면 결국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기가 아니라 나만의 명확한 루틴과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4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시장의 유혹이나 불안감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의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거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독서, 명상, 투자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중요한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미리 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은퇴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미리 계획하고 이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계획적인 투자는 위험천만해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활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과 암호화폐를 마치 스노우 피코산 등반 장비처럼 활용하여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각 자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장기 투자의 정상을 향하는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관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성공적으로 시행에 옮기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의 어려움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